인텔이나 AMD 칩 대비해서 AI 쪽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네.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기대감을 준다 그러면 나 AI 때문에 PC 바꿀까? 네. 스마트폰 바꿀까? 네. 이게 된다 그러면 정말 하반기 시장이 행복해지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IT의 신 네,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 책 쓰느라고. 아, 책 쓰느라고? 네.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바쁜 게 아니라 네, 유튜브? 강연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너무 감사하게 보내고 네.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그냥 많이 바쁘세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네. 아, 그러면 고점 아닌가? 반도체 고점?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직 고점형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네. 약간 그 예전하고 인덱스가 좀 달라진 게 네. 일반 개인들이 찾아오는 조회수는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도권 업자들? 네, 우리 그 저희 같은 사람들? 금융회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어.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그럼 아직 조금 다행이네요. 일반인들이 찾으면 저희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죠. 네. 일반인들이 우리 IT의 신을 찾으면은 그거는 정말 저희들 직무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직무다.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한두 달 전에 정말 엔비디아 없으면은 정말 바보 소리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더니 그거 너무 좋잖아요. 엔비디아 여전히 좋은데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역시나 이 모두가 열광할 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자, 그 최근에 3월달, 4월달 연속 수출입 반도체 동향들 보면 계속 상당한 우상향.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보니까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시면 2조 8천억에 2조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네네. 찍었는데요. 네. 완전 서프라이즈죠. 네. 네.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의심을 가지는 어떤 구간이 일단 이번에도 보면 공급 빗 기준으로 보면 네. 디램이 10% 줄었어요. 네. 네. 10% 줄었고 낸드는 플랫한데요.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디램은 한 20%를 올렸고요. 네네. 낸드 플래시는 30%를 올렸습니다. 네, SK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올려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낯설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구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Q가 늘어야지 이게 네. 시장이 호황이다라고 하는 네. 거는 네. 예전에 그냥 이제 사이클, 빅 사이클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네. 그때는 범용 반도체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 2017, 18년. 맞습니다. 네. 뭐 그전에 모바일 사이클 때도 그랬었고 네. 그게 범용이었잖아요. 메모리라는 게.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 주도를 하는 게 범용 메모리가 아니라 스페셜티잖아요. 네, 그렇죠. HBM이라는 네. 스페셜티고 아직까지도 비트당 단가가 보면 DDR5 대비해서 네. 6배, 7배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HBM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죠. 물론 네. 이제 범용에서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해서 올려가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HBM이나 LLW라는 이제 뭐 주문형 DRAM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또 그 디바이스에 맞는 또 주문형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랄까 이제 기성품의 시대에서 네. 주문형의 시대로 아주 큰 틀에서 보면 마치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처럼 조금씩 변화하는 건 물론 시스템 반도체만큼은 아니겠으나 네. 메모리 반도체도 특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 미래 얼마간 동안의 방향성일까? 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시스템 반도체보다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서버 쪽이 제일 가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배 비싼데 성능 5배 좋아. 네. 그럼 사거든요. 네네. 서버는. 네네. 그것도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사는 이제 그런 AI 서버 쪽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저는 일반 서버나 이제 그 우리 내구 소비재인 스마트폰이나 PC도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속도의 문제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게 맞는데 그러면 속도가 언제 오냐?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그 방향성은 지금 움직이면 확실한 거고요. 네네. 이게 그러면 낙수 효과로 이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러면 일반 서버 쪽도 그렇게 변하고, 그러면 우리 AI PC나 AI 스마트폰은 언제 되는데, 그게 6월에 중요한 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네, 네. 6월에 왜 어떤 중요한 키가 나온다고 보실까요? 두 개 회사의 입을 보면 됩니다. 네. 일단 애플하고요. 네네. 퀄컴의 입을 보면 됩니다. 네네. 애플이 6월에 WWDC라는 그 세계 개발자 회의를 네. 합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iOS 이제 18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나오는 M4 있죠. 네. 그동안 M1, M2, M3가 있었고 이번에 M4가 나오잖아요. 네. M4는 완벽하게 온 디바이스 AI 쪽에 포커싱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완전히 설계를 갈아엎었어요. 네, 그리고 퀄컴이 또 중요한 업체인데요. 네. 퀄컴은 그동안에는 안드로이드 OS용 칩셋을 주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에 주로 했는데 네. 이번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네. 저기 칩셋은 네네. 윈도우 OS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AI PC에 특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X86 진영의 뭐 인텔이나 AMD 칩 대비해서 AI 쪽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네.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기대감을 준다 그러면 나 AI 때문에 PC 바꿀까? 네. 스마트폰 바꿀까? 네. 이게 된다 그러면 정말 하반기 시장이 행복해지죠. 근데 네. 저기 그 서버 단에서 아직 그 제대로 준비가 덜 됐는데 디바이스 단에서 뭔가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스럽지 않느냐. 결국은 서버 쪽에서 보내주던 걸 받는 정도 수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테크,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용어의 과잉이 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 사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구부려야지 플렉서블. 우리 네네. 폴더블이라는 게 플렉서블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엣지, 약간 끝에 구부린 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해버리고, 네네. 뭐, 예전에 LED TV도 사실은 그냥 백라이트만 바꿔놓고, 그렇죠. 이게 LCD인데 LED TV라고 해버리고, 네네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도 저는 용어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사실 온디바이스 AI라는 컨셉 자체는 우리 로컬에서 모든 AI의 학습이나 연산이 끝나야 되잖아요. 네, 서버 들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맞습니다. 거죠. 개념이. 그게 절대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컴퓨팅 파워가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분간 제가 봤을 때 향후 몇 년간은 하이브리드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퀄컴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단에서의 AI 반도체 성능, 연산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는데 네. 결국은 서버, 클라우드하고의 연결이 돼야 되고요. 통신이 끊기는데 된다. 이건 아주 어떤 낮은 수준의 AI가 구현될 때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서비스를 생각하면 서버하고 연결이 끊기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통신 장비들 있잖아요. 네. 그 MEC라고 하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그런 것들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 서버 같은 것들을 통신 장비에 갖다 놓고 이게 그 어떤 세 단계, 그러니까 우리 디바이스 단,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그리고 서버 클라우드가 이렇게 호환되면서 되는 게 저는 당분간의 온 디바이스 AI의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저건가요? 그러면은 서버의 용량이 올라가면 네, 디바이스 단의 용량도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강속골 던지는데 여기서 포수가 이걸 제대로 못 잡으면 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좋아져야 되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소라가 조금 더 구체화돼 가지고 좀 된다면 이쪽에서 소라를 구현해 줘라고 이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요청을 하려면 그걸 받아오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통신만 좋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컴퓨팅 파워도 디바이스 단의 컴퓨팅 파워도 좋아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CPU, GPU, 그다음 메모리 이 모든 것들이 상향 조정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애플이 보여줄 거예요. M4에서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되긴 될 거예요. 기존 PC도 뭐, 펌웨어 같은 것들 업데이트해서 네. 소라 같은 서비스를 쓸 수도 있겠지만, 네. AI PC는 뭐, 5분 만에 해결되는 걸 얘는 15분, 20분 써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서버가 튼튼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통신망이 조금 그걸 빨리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디바이스 단에서는 그냥 디스플레이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별로 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통신망이 튼튼할 것 같으세요? 아, 그건 투자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네, 투자 안 맞습니다. 하고. 더 이상은 여기서 두터워지진 못하고 있죠. 이게 AI가 등장하고 나서 네. 그 AI 때문에 또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20%가 증가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 일단은 AI는 네. 철저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냥 사고처럼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2022년 11월에 챗GPT가 저걸 내놓은 게 AI 혁명이 시작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아마 그 당사자인 그렇죠. 샘 얼트먼도 네. 야 이거 잘하면 잘 될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을 잘 못했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했다면은 GPU를 미리 땡겨놨겠죠. 수급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겠죠.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될지 몰랐고,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네. AI라는 거는 일단 제일 급한 게 AI 가속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속기가 그동안 계속 쇼티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주문하면 40주 기다려, 52주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병목이 뭐가 문제야? TSMC의 코어스라는 네. 2.5D 패키징이 부족해. 아 그래?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서 계속해서 가서 야 투자해. 그래서 이번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인텔한테 이원화했어요. 그래서 그 AI 가속기가 병목이 기존에 40주에서 52주까지 걸렸는데 네. 그 이번에 블랙웰 아키텍처 공개하면서 네. 그게 한 8주에서 12주를 줄었어요. 어. 네, 그러면 이제 AI 가속기가 이제 좀 풀리네. 아 그러면 네. 그게 네, 라인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 코어스 투자를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인텔한테 한 월 5,000장 정도의 그 이원화를 해버렸습니다. 코어스를? 네, 맞습니다. 인텔이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5,000장이니까 검증이 아직 안 된 거죠. 일단 시켜본 거. 네. 그러니까 뭐 네. 일종의 파일럿 라인으로 던진 맞습니다. 거구나. 일단 5,000장을 주니까 TSMC 입장에서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가격에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파운드리 가격이 네. 칩당 한 900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박이다 진짜. 그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4,000불에 이렇게 만들어서 4만 불에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TSMC 입장에서는 이거 칩당 900불도 괜찮은 건데 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고객사 보니까 배 아픈 거죠. 야, 우리 더 줘야지. 우리밖에 할 수 네.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뭔가 자꾸 민기적거리니까 그냥 인텔을 끌고 와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인텔이 끌고 오는 거를 삼성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죠. 원래 삼성이 iQub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인텔 삼성이 네. 못 끌어다 잡아당겨지지가 네.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당연히 둘 다 테스트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그 삼성의 iQub에게도 그 코버스 대체를 시켜봤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인텔의 뭐 EMIB라는 데다가도 시켜봤겠죠. 근데 인텔이 좀 더 나았으니까 5,000장이라도 샘플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TSMC로 하여금 네. 설비 증설을 하도록 유도했다. 네, 인텔을 맞습니다. 이용해서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삿 업체들도 끌어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코버스를 TSMC 네가 다 하니까 그렇게 병목이 생겨? 그러면 너는 코어만 해. 워스 쪽을 글로벌 1위, 2위 오삿 업체한테 맡겼어요. 네네. 그래서 ASE나 엠코 같은 업체한테 워스 공정만 이제 맡긴 거죠. 네. 그러니까는 무슨 웨이퍼를 걔네가 끌고 와서 그 웨이퍼에다 칩에 올려준 거를 올린다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코어가 뭐냐면 네.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이게 2.5D 패키징은 네. 대부분 우리 정치각도기 TV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코어 워스가 있잖아요. 네. 코어는 GPU하고 인터포저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HBM하고 인터포저를 붙이는 거는 마이크로 펌프로 붙이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 밑에 플립칩 BGA가 또 하나 깔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포즈하고 플립칩 BGA를 붙이고 HBM을 붙이는 건 워스예요. 네네네. 네.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고요. 네네. 그리고 코어는 칩 온 웨이퍼는 네. 네, 그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 공정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GPU는 하이브리드 본전으로 붙이고 네네. 이거는 그냥 마이크로 펌프로 범프로 붙여가지고 TC 본드로 붙이는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인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층이 다르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어 공정은 전공정 업체들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팹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고 워스 공정은 일부 오삿 업체들 중에 실력 좋은 애들은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네. ASE라든가 엠코라든가 뭐 이런 그 정도까지밖에 못합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한미 반도체 그런 업체들한테 장비를 파는 거죠. 그래서 한미 네. 반도체 사장님이 그렇게 계속 주식을 사는 거기도 팔리는구나. 그러면은 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한테만 팔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오사트 업체들한테 자기 맞습니다. 장비들이 이제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최근에는 오삿 업체들이 CMP 공정 있잖아요. 갈아 네, 내는 거? 화학기계적 연마. 예. 그게 원래 전공정 장비잖아요. 그렇죠. 그것 많이 삽니다 요즘에는. 그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야 네, 그렇죠. 붙일 수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냥 우리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붙인다고 하지만 그 전에 표면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게 잘 붙어 있을 게 이 표면에다가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네. 싹 우리 그 필름 가져오면 이렇게 딱 하면 싹 붙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에 네. 그런 것처럼 액티베이션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잘 붙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그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 HBM도 같이 저쪽에서 조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기 실리콘 위에다 붙이는 줄 알았는데 인터포. 네. 그러니까 같은 인터포서인 줄 알았는데 그거 같은 아닌 인포저 맞습니다. 근데 같은 인터포저인데 네. GPU는 인풋 아웃풋수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네, 워낙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여야 되고요. 거의 그냥 그 다이렉트로 중간에 붙이죠. 네, 중간에 없이. 범프 없이 그냥 네. 범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연결선인데 네. 연결선 없이 그냥 쫙 맞습니다. 붙여버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 구리 그 칩 투 칩, 그러니까 네. 카파 투 카파로 붙여버리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HBM이나 밑에 워스 서브스트레이트는 네. 그냥 이제 범프로 붙여도 범프를 된다. 가지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네. GPU만큼의 네. 인아웃 개수는 그 맞습니다. 정도까지는 인아웃은 아니죠. 안 되니까 많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그렇지. 아니니 맞습니다. 그 서브 정도 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HBM도 이게 인풋 아웃풋수가 1024개에서 네. 2048개로 가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 했는데 이게 수율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 제덱에서 제덱에서 네. 그냥 그 네, 기준을 맞습니다. 낮춰버렸죠. 낮춰버렸죠. 네네. 그 맞습니다. 높이도 맞습니다. 높이도 낮추고, 네. 네네. 높이도 이제 네. 높아도 된다. 네네. 쉽게 얘기하면 계속 낮아질 거로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져도 네. 똑같이 높이를 하려면 규정하면은 칩이 너무 예, 얇아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 이렇게 맞습니다. 허용해 준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대략 보면 제덱인가요? 거기서 하는 55단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 HBM이? 그게 이제 나중에는 되겠죠.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사실 지금은 16단도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 기술이 그러니까 네. 뭐 이게 그래서 학계에서 보는 거하고 네. 사실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느끼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네. 네, 온도차가 너무 다른데 음. 와 이거 8단에서 12단 가는 것도 사실 녹록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막 언론 뉴스 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네. 예, 쉽지 않아요. 네. 수율이 네. 확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12단에서 16단 가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55단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TC 본더는 네. 아까 이제 칩끼리 그러니까 시간 웨이퍼와 웨이퍼를 붙이는 그거는 네네.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 거고 네네. 예, 구리로 네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쪽은 그 중간에 이제 그 범프 맞습니다. 범프, 마이크로 그- 솔더볼이라고 하죠. 솔더볼이라고 네. 하죠. 그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죠. 네. 그게 뭐죠? 그 솔더볼 소재가? 예전에는 그냥 납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볼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이크로 범프는 이게 너무 작아요. 먼지 그러니까. 알갱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구리에다가 납을 이렇게 코팅해서 코팅해서 왜냐면 이게 납이 아. 다 녹아버리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틸트가 생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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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구리가 좀 있고 네. 구리가 한 60에서 뭐 70 있고 납이 겉에 코팅돼 있어서 납이 녹으면서 딱 붙는 그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미 반도체 TC 본더로 TC 본더로 붙이는 붙여준 겁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더 사용이 기존의 큰 어떤 그 반도체 제작사에서 이제는 오사트 오사트 업체까지. 업체까지 펼쳐지니 네, 그거를 빨리 하려면 개수가 좀 많아져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그렇죠.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맞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있죠. 중국은 아무래도 전공정이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저는 결국 제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재하기 전까지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아마 지금 팔아도 돼요? 지금은 파는데 뭔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눈치 보면서 팔아야죠. 그럼 결국은 캐파시티가 중요하겠네 한미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공장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중국에 팔 때는 굳이 공시 안 내고 잘 팔면 되지 않을까요? 아 조심해서. 네. 네네. 굳이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왜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게 파운드리의 영역이에요. 맞습니다. 파운드리의 영역이 후공정으로 밀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웨이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오사트 업체한테 잘라서 잘 붙여요. 이렇게 보내면 맞아요. 됐던 건데 그렇죠. 그렇게는 이제 될 수가 없는 상황. 말 그대로 패키징이 좋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패키징이 아니니까 어드밴스드라는 말을 붙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확장된 그 파운드리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전 파운드리, 후 파운드리 이렇게 차라리 부르는 게 낫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그 후공정 단에서도 이제 설계 영역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미국 IP 업체들이나 이제 이 설계 툴, EDA 툴 업체들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시놉시스, 케이던스 케이던스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새로 나올 책에 그런 언급들이 조금 있죠. 네, 조만간에 우리 네. 이용수 IT 신 대표께서 신간을 냅니다. 이 네. AI와 관련된. 야, 옛날 책 나온 게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네. 그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 AI가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네. 신간을 낼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제가 그 계속 쓰다가 업데이트하고 쓰다가 업데이트하고 왜냐면 계속 AI가 바뀌니까 예, 예. 제가 막 그거 몇 번 업데이트하다가 나중에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도 되게 많이 분석했고요. 네네. 사실 이번에는 거의 미국 주식이 반 이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왜냐면 AI 분석하면 미국 주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은 HBM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사무라이 7 중에서 4개가 반도체 회사거든요. 뭐 도쿄 일렉트론 맞습니다. 뭐 어드반테스트, 뭐 네. 디스코 이런 회사들 다 분석했고요. 네네. 네. 아 예. 조만간에 이제 책이 네. 나오니까 기다려 이벤트 주시고. 하겠습니다. 정치관 뚜기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책 나오면 네. 바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인본으로 제가 꼭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